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죠.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자, 뭐 글로벌 증시는 좋아요. 미국 증시는 다우하고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요게 S&P 500이죠. S&P 500 차트인데 종가 기준으로 이때보다 높은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는 이때였었는데 또 어제 0.4% 정도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뭐 글로벌 증시가 거의 다 비슷한 모양이에요. 미국 증시는 뭐 정배열돼서 쭉 좀 좋은 추세 보이는 거.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입 아프고 다른 나라 증시, 우리나라하고 곁에 있는 아시아 증시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완전 또 얘네들 같은 경우도 뭐 60선의 아래에 깔려 있지만 추세 자체가 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탄탄한 모습이죠. 대만도 역시 완전 정배열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상 최고가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상황이 더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경기 침체가 되네 마네 이러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이런 쪽인데 독일 증시도 한번 보면요. 이거 뭐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되게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분명히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리하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거고 우리나라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기업 실적만으로 이걸 설명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은 전년 동기보다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향후에도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치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뭐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 지금 전망치들이 점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이거는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되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되게 시끄럽고 그다음 뭐 북한 애들 같은 경우는 무인기가 넘어왔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보니까 청문회란다 국정감사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처음엔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번에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대답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누가 들어도 좀 제가 들어도 그런 얘기입니다. 보낸 것 같다라는 얘기로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뭐 투자할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만 주식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쪽들도 많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루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거기에 잘 대응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미국의 이 대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저 미국 재무부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이런 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재정 적자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던데요. 자, 요거 제가 보기 좋게 조금 표시를 좀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24년도 미국은 회계연도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지만 미국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30일까지라서 지금 요게 미국의 저 세수 세출 그걸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세수가 4조 9천억 달러 정도였었고요. 세출이
6조 7천억 달러. 그래서 1조 8천억 달러 정도 또 재정 적자가 났어요.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이때 세수보다 세출이 엄청나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때. 근데 이때 같은 때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당연한 숫자로 나옵니다. 근데 2022년부터 23년, 24년 이때는 아니죠. 자, 이거는 미국이 지나친 포퓰리즘 요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작년에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저 뭐 지방은행 파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억지로 틀어막은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이 경기 침체라는 거 정책을 통해서 돈을 푸는 정책을 통해서 경기 침체가 2023년도에 이때 왔어야지 여러 가지 지표들 아실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미국 경제 지표를 나오는 대로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걸 계속 이렇게 뜯어봐도 아무리 뜯어봐도 경기 침체가 이때쯤 있었야지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극복하면서 좀 이렇게 정상화될 수가 있었는데 너무 틀어막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 이렇게 좋은 모습인데 이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세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은 좋은 모습이고 그렇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게 미국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최근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깊숙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솔직히 좀 우려가 됩니다.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저 한두 달 정도 뭐 그 정도는 또 그나마 좀 버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이거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가가 안정이 돼 있다라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물가가 만약에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요거는 진짜로 어려운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걱정이 돼요. 1970년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0.5bp를 그냥 금리를 인하했었죠. 9월 달에. 9월 달에 0.5bp를 인하를 했는데 금리를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자 이게 물가가 이들은 완전히 잡혔다라고 파월 의장도 그냥 선언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돈 풀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리고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편관세 전 국가의 10%를 보편관세를 물리겠다. 그리고 중국에는 60% 이상 이렇게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의 정책은 돈을 계속 푸는 그런 정책이죠. 아마 지금 미국 국채를 근데 여기 1조 8천억 좀 넘게 저 재정이 적자가 났는데 이 중에 63%가 이자를 갚는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 63%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여기서 돈을 또 더 쓰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물가가 튀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물가가 튀어 올라오면 진짜 듣기에도 끔찍한 생각도 하기 싫은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미국 대선 전까지는 뭐 어떻게든 틀어막고 그러려고 하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좀 선전을 하고 있어서 그게 되게 좀 저도 이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투자자가 해야 될 거는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좀 이렇게 세우고 최선을 찾아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좀 말씀드리듯이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저도 진짜 요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만약에 물가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기미가 보이게 된다라면 진짜로 어려운 시장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생방송방에서는 우리 회원님들께는 공부를 좀 이렇게 좋은 공부를 시켜드린 게 있는데 뭐 향후에도 보고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뭐 새로 오신 회원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못 받았을 테니까 굉장히 좀 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그 전에 어떤 징후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과거에 주가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전에 8월 달에 우리 방에서 좀 공부를 시켜드렸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뭐 우리 회원님들께는 좀 공부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자, 뭐 결론은 그런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갖고 곧버스로 계좌를 해지를 하든 그런 저도 우리 방에서 곧버스를 사는 그런 사태는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좀 안 좋은 모습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계좌를 보호를 해야죠. 여러분들 진짜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지금 뭐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것도 남들보다 성적은 좋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구간에서 슬기롭게 잘 대응을 하고 이 구간에서 큰 피해 없이 좀 이렇게 자기 자산을 보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가 그랬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2020년 그 팬데믹 전에는 2019년도에 이토마토 생방송 회원방에서 곧버스를 사드렸었어요, 실제로. 2019년도에 사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걸 통해서 계좌를 보호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도 현실화가 안 되길 바라는데 지금 요즘 걱정이 점점 더 커져 갑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유튜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참고를 해주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미국 시장 자체는 이렇게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요. 자,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이나 일본, 대만, 그리고 유럽 쪽, 독일, 유럽 쪽 이런 쪽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진짜 제일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있을 텐데 일단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송을 해드리니까 다음 주 시장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기서 지금 지난주 후반 정도에 이 22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왔죠. 돌아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뭐 주 초반에 이렇게 좀 주가가 올라가 주지를 못하면 이거 22평선 자체도 주 중후반에는 다시 꺾일 겁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월요일 시장 좀 탄력 있는 상승이 필요한데 글쎄요. 지금 봐서는 뭐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탄력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단 투자 자체를 되게 공격적인 그런 투자는 자제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좀 있으면 20선하고 62평선 이거 데드크로스도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또 이 240선 아래에서 20선, 60선 다 있고 그런 상황이고 이 거래량 자체도 그렇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지금 이 정도 거래량으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지금 탐욕을
내 계좌에 적용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포를 적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탐욕을 적용할 때는 아니에요. 탐욕을 적용한다라는 거는 그냥 주식 비중을 많이 높이고 그냥 지르는 거, 뭐 그게 탐욕을 내 계좌에 적용하는 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시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고 코스닥을 본다라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62평선에서 돌파 시도하다가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 자기 혼자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찾아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덜 두들겨 맞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 방법은 뻔하죠. 계좌에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은 여기서 보면 이날 그렇더라고요. 17일 날, 17일 날도 그렇고,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자, 이때, 좀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도 주가 자체가 탄력 있게 강하게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리고 장 중에도 마찬가지, 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좀 있었는데도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매수를 했을 때, 그럴 때, 자기들 생각보다 잘 안 딸려 올라와요. 근데 매도를 칠 때는 자기들 생각보다 더 잘 밀려요. 그럼 당연히 숏 포지션을 통해서 매도를 쳐서 그걸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을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주 초반에 강한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좀 그런 모습이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좌의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고 일단 뭐 시장이 조금 어려워질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대비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공격적인 매매 이런 거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섹터별로도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계속 드리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자, 2차 전지 쪽 뭐 조금 움직이니까 난리를 아이고 뭐 지가 뭐 작년 저 여름부터 에코프로 150만 원 갔을 때 200만 원 간에 300만 원 간에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2차 전지 요즘 조금 올라오니까 뭐 반토막 세토막씩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 뭐 1, 20% 올라오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떠드는 그 못된 애들이 눈에 띄던데 많던데요. 2차 전지 쪽도 그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환매 중에 하나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걸로 보셔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많이 물려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야, 이제 진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새로 작년에 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새로 막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 저도 2차 전지 쪽, 투자는요, 2차 전지 쪽은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2차 전지 쪽은 관심을 좀 가져보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미국 대선 결과는 보고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공격적인 그런 투자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뭐 요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한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또 잘 넘기면 슬기롭게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엔 기회는 오니까요. 조금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